예, 오늘의 핵심 뉴스를 이렇게 쭉 정리해봤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뜯어볼 이슈입니다. 이 얘기 아실 겁니다. 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이 11살 아이를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직접 문을 열고 도망치기까지 했는데도 그리고 결국 그 교회로 돌려보내졌고 왜 그 아이는 만 이틀 가까이 침대에 결박당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정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나시 입은 상태로 매장에 그냥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했는데 그때 눈 아래쪽에 멍이 있었고요. 손님 계산 끝나고 나갔을 때도 그냥 따라서 나갔다가 손님 차 타니까 그때 조수석 타서 갔거든요. 숨진 아이에게 사과할 생각 전혀 없습니까? 왜 때리셨어요? 지속적으로 때리셨나요? 아이 왜 교회에 맡기셨어요? 예, 천안 11살 아이 사망 사건. 경찰, 지자체, 법원, 학교 이들이 뭘 놓쳤는지는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그 11살 그 아이 중심으로 다시 되짚어볼 게 뭐냐면 저는 어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38시간이나 결박당해 있었던 저 때가 폭염으로 전국이 정말 더웠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고온 다습했던 바로 그날 38시간이나 결박되어 있었고 끝내 의식이 저하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는요. 내가 결박해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이 씻기고 먹이고 또 용변 볼 땐 내가 중간중간 풀어줬다. 학대의 취지로 아이를 묶어놓은 게 아니라 아이가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놨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혐의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묶은 것도 사실 학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요. 그냥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장애가 있었습니다. 5살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를 30시간이 넘는 동안 잠시는 풀어줬다 하더라도 30시간 이상 결박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게 고온의 날에 아이의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11살 아이를 묶어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여시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결박했다가 뭐 씻고 먹이고 할 때는 또 풀어줬다가 다시 묶었다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아이가 계속 밤에 나가는 어떤 그런 습성이 좀 있으니까 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재우려고 했다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만나볼 텐데 핵심은 이거예요. 무려 4번의 신고. 하지만 4번의 외면, 4곳의 외면. 먼저 경찰부터 살펴볼게요.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이 11살 아이가 6살 때부터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왜 놓쳤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21년도에 처음 학교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취학 유예 신청만 한 거예요. 유예 기간이 끝나도 제대로 학교에 보내지 않자 예. 학교에서 뭔가 교육 방임에 이제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 적절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 이후에 2024년도에 또다시 외할머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왔고 경찰에 따르면 그때 외할머니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처벌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올 8월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행인이 정말 아이의 얼굴 상처를 보고 신고를 직접 했지만 역시나 교회로 돌려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경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의심되는 건 이미 24년도에 한 차례 이 외할머니에 대해서 기소 의견 송치했고 처벌까지 됐다면 동일 인물에 대해서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의 진술을 과연 8월 2일부터 외면했었어야 되는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2024년 저 때 어쨌든 기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의심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이때는 아이가 이제 직접 어른과 함께 와서 경찰에 신고했고 외할머니한테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8월 2일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3일 날에 이르러서야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2일부터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같이 찾아가는 등 그러게요. 이 어떤 학대 의심자가 있는지를 직접 봤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그대로요. 특히 저
11살 A군이 숨지기 사흘 전 2일에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진술을 했는데 일단 저 부분을 놓치고 일단 외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에 결국 고열 의식저하로 숨졌는데 근데 경찰도 일정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천안시 지자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11살 아이를 경찰이 이 보호시설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게 천안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도 8월 2일에 한번 돌려보낸 또 3일 아이가 왔잖아요. 이상해서 지자체에다가 이거 아이를 좀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예. 지자체에서 아이의 심리 상태 그리고 아이의 특성상 당장 인계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근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5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졌을 뿐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또 다시 이 아이를 당장 이 심리 상태나 특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에도 선뜻 아이를 바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점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급하게 보호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지금 몇 차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는 교회에 돌아갔을 때 목사라든지 외할머니에게 더 큰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학대 정도가 심해지다가 급기야 3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결박되어 있을 그 학대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잠시만 저는 이건 변호사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게 네. 경찰의 의견은 다르고 지자체에서 천안시 공무원 의견이 다르면 근데 결과적으로 천안시 공무원 말이 더 셌던 거예요. 원래 지자체 공무원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들어오면 경찰에서 판단을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 건건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이 전담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경찰은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소와 이 불기소 의견 이 두 가지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가 발견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실무에서 사건하다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도 아휴. 자신이 그러한 부서에 배치가 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서 조사도 하고요. 인계 조치 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예. 더욱더 보강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정리하자면 경찰 얘기했고요. 법원 아니요. 천안시 얘기, 지자체 얘기했는데 이제 법원 차례예요. 경찰이 하나 더 시도한 게 뭐냐면 보호 조치 말고 보호시설 인계 말고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는데 저걸 법원이 기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8월 3일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가 직접 경찰에다가 저도 또 맞았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경찰이 이틀 연속 오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때는 법원에 이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 이틀이나 걸렸고요. 이틀 만에 나온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다. 그런데 그날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동일한 가해자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이 인정이 돼서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취지로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는지 법조인으로서도 도저히 전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 각자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경찰 천안시 법원까지도 하나만 제대로 뭔가 우리가 지금 되짚어봤을 때 뭔가 제대로 조금 더 작동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 학교예요, 학교. 이 11살 아이가 학교 안 다녔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분명한데 보호자와 학교의 결정으로 입학이 면제됐다.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교 쉬는 동안에 교육도 안 되고 돌봄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금 할머니가 아이가 지금 질병이나 여러 가지 정신 상태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아마 첨부를 해서 예. 이 취학을 면제하는 조치를 좀 신청을 했던 것 같고 학교에서도 이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가 지금 5세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학이 면제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홈스쿨링이 되고
있는지를 전 학교든 지자체든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스크리닝이 됐었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아이가 부모의 품도 아니라 교회라는 외딴 곳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취약이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이 아이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지자체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변호사님 자제분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10살이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비슷한 나이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그 나중에 다 조사하고 물론 뭐 외할머니 지금 구속됐지만 네. 결국 나중에 얘기하면 결국 또 인력 부족,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더 뽑아야 되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경찰의 판단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연 이 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멍이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 또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시처분, 그러니까 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왔을 때 24시간 내에 법원에서 반드시 판단하도록 하는 이 긴급적인 이 청구 시스템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문을 열고 도망치기까지는 2번 정도. 4번의 신고, 4곳의 외면, 4번의 방치 아니었냐. 천안 11살 소년 숨진 이 사건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